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19의 감염 상황이 아직도 안심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말씀을 올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법당에 오시면서 과연 박명수 총장은 무슨 말을 하려나 다들 그렇게 우려 반 걱정 반 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부터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사양하려다가 하겠다고 연단에 서겠습니다 했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 또 직원 선생님들 포함해서 전 교직원들에게 정말 저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 인사부터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작년에 우리 교직원들은 단 한 분도 코로나에 확진된 적이 없습니다. 한 30번 정도 위험한 순간들은 있었습니다만 또 학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오질 않았죠. 밖에서 이제 올마 와가지고 작년 11월에 이제 기숙사에서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의 220여 개 4년제 대학 중에 코로나 방역에 관한 한 우리가 1, 2등을 다툴 정도로 안전한 캠퍼스를 유지해 오는데 전 교직원이 전력 투구를 해주셔서 그러한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학교 모든 구성원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냥 여기서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사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좀 당무부서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짐작을 하셨을 텐데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서 86억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1차 추경을 할 때 그 많지도 않은 적립금에서 한 50억 이상을 인출해야 살림살이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굉장히 참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 9월 이후에 역시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임기를 마치고 좀 그분은 편안하실 것 같아요. 전 부총장님 또 전 교무처장님 이런 전 2년 동안 직을 맡아주셨던 그 보직자 교수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세 차례 정도 아마 이 뼈를 깎는 예산 삭감 또 예산안 조정 작업을 거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말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당초 약속했던 2020년에는 균형 예산 달성하겠습니다 했던 그 저의 약속을 참 지킬 수 있도록 제 표현은 이렇게 간단합니다만 그 아픔이나 어려움이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그 구조조정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균형 예산을 달성해 주신 전 교직원 여러분, 또 협조해 주신 전 교직원 여러분들께 거듭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년 9월 초에 바로 이 자리에서 17개 광역 단체 교육감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74회 시도 교육감 총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74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최초로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총회가 열린 것은 저희 대학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건 역시 코로나 방역으로 안전한 캠퍼스를 유지해 준 덕분이었고, 그래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직접 임석하셔서 격려를 하셨고, 또 각별하게 미리 오셔서 30분간 저를 이렇게 접견을 해주시는 또 배려까지 해주셔서 교육계에 우리 원광대학교 이름이 작년에 참 깊이 아로 새겨진 뜻깊은 한 해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정말 송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올해 2021년도 신입생 충원에서 참담한 정도가 아니라 대실패 이 결과를 초래한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구성원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유와 어떻든 간에 모든 책임은 리더인 저에게 있습니다. 99%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그날 밤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법신부를 사원전 앞에 기도를 하고 찢어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진정 제대로 책임지는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변화와 혁신, 그래서 상처 입은 우리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일, 그 변화를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일, 그게 저에게 주어진 무한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듭거듭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이제 이야기가 무거워졌을 테니까 좀 가볍게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상서로운 조짐들이 일어난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시내 고등학교를 다 돌았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절친한 이일여고 교감님께서 총장님 곡해하지 마시고 학부형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원광대학교는 교직원 자녀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혜택이 좋은데 익산 출신 학생, 일반 학생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망치로 꼭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에 한마디가 더 있는데 그 얘기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와서 익산시 의회 의장님이 또 절친이셔요. 그래서 따로 의장님 한번 뵙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익산 출신 학생들이 익산 시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지역 대학도 살리기도 하고 또 시의회라든지 시의 명분도 서고 어떻게 좀 장학금제도 마련하면 어쩔까요? 그래서 이제 안을 짜서 드렸어요. 일주일 뒤에 이제 그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들을 모시고 와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이제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뭐 하고 계시냐고 이제 2년 동안 참았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의장님께서 그런 정지 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경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뒤에 시장님을 움직여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익산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원광대학교, 보건대학 또 이제 전북대 익산 캠퍼스로 진학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보건대하고 저희 대학에 합해서 100명만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원해가지고 보건대 총장님은 고문 원광대 총장이 제주는 원광대 총장이 넘고 나중에 통계를 봤더니 그쪽이 학생 수가 더 많아갖고요. 보건대로 가는 장학금 액수가 더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일이 하나 이제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KBS 이제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이걸 보면서 그 유튜브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언론과 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단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문제는 그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는 그 호소에 대해서 아무도 이유를 달지 않고 다 공감을 해주셔서, 그래서 또 일부 열렬 팬들이 유력한 대선 주자 밴드에도 올리셨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이 돼서 큰 틀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그 이공계열, 그러니까 자연대학, 공대, 또 농식품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연구 과제를 신청을 하는데 한 5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그 성장을 한 통계를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5분야, 어떤 분야에서는 그 연구비 수주하신 교수님의 수가 50% 이상 늘어나고 10% 는데 15% 이렇게 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원광대학교 교수님들의 그 연구비 수주 또 연구력의 향상은 아마 이제 좀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학이 달라졌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산단에 오셔가지고 그 정보를 얻어가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교수님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변화를 이끈 주역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분이 전 산학협력단장, 현 부총장 김윤철 교수님입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법회 때 이제 허벌나게 박수 받으셨으니까 이제 올해는 한 300% 성장을 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이제 균형 예산 달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특별히 이 연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종합대학, 유니버시티의 최고의 뭐랄까 힘, 상징은 뭘까? 그거는 시대를 선도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미래를 여는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또 새로운 어떤 철학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 배출하잖아요. 그럼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적은 뭡니까? 인류의 문화와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과 학부의 교육에 반영이 되고 그 교육에 반영이 돼서 그게 하나의 교육 경쟁력을 갖고 그것이 다시 선순환 구조로 또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그 삼각파도와 관련이 되는데 2040년까지 지금과 같은 학령 인구 감소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2040년에 올해 학령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대학의 어떤 비전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원광대학이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동원한 연구력의 향상에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실해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거는 선순환 구조로 우리 대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이미 2년 전에 시작이 됐고 아마 올해는 더 많은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좀 제가 풀었습니다. 박명수가 꼭 잘못한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100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꼭 빠지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 충원에 그렇게 큰 충격을 우리가 받게 된 거는 잘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한두 개 실수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이제 새로운 대안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삼각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 인구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 이 공간이 어떻게 됐죠? 숭산기념관 준공 이래 처음으로 전 층이 침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온 거죠, 원인이? 근무자의 근무 태만에서 온 겁니까? 아닙니다. 기후변화에서 온 침수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은 폭우가 일시에 쏟아진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근무자들이 옛날 기준으로만 근무를 했었죠. 저쪽 공간에 물이 빠지질 못해서 그 무리들이 전부 이제 안으로 들이쳐가지고 3층부터 전 식당까지 1층까지 다 침수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분석한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재앙은 기후 재앙일 거다. 코로나19는 그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후 재앙은 또 어디서 온 거죠? 문명의 문제에서 온 거잖아요. 그 문명 문제의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원광대식으로 말하면 과학 위주의 발전, 과학 중심의 발전으로 인한 기후 재앙이죠. 그러면 그걸 치유, 치료, 극복의 방안은 어디가 있느냐? 도학의 진전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 발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후 재앙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원광대학교 교수님 중에 유일하게, 직원들 중에 유일하게 1.5도시 특별 보고서에 눈을 떠가지고 1인 시위를 한 교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동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원불교 전 교당이 이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 모든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이 바로 그런 대학이 돼야 됩니다. 왜? 그걸 하기 위해서 설립된 대학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이 기후재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4대 종교 중에 원불교만큼 깊은 고민하는 종교가 있을까? 원광대학만큼 깊은 고민하는 대학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건학 이념, 개교 이념 자체가 물질 문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용을 하되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고 만들어진 대학이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살려낼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산하협력단의 어떤 과제가 있겠죠. 살려낼 때 대학의 비전은 분명 그 속에서 빛이 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재앙의 문제는 지금 작년에 전북연구원에서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그 전까지는 완주는 괜찮았는데 완주까지 포함해서 2040년까지 소멸 지자체가 된다라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소멸할 것이다.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 소멸. 지방이 소멸하면 이제 거기에 소지한 대학도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인구 재앙을 극복하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인구 재앙을 극복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젊은 사람만 생각하니까 인구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서 듣는 말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세 시대에 대비한 사회 제도 정비, 대학의 준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그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정년 연장하자. 왜?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공장이나 이런 데서 60세까지만 일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건강 수명이 늘었으니까 정년 연장을 뭐 70세로 한다든지 75세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기간만큼 이제 노동력이 확보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제론톨로지라고요. 노년학이라고요. 노인학이라 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동경대 중심으로 굉장히 앞서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 직속으로 특별 연구 기구를 만들어서 기업의 기부를 받아가면서 그 대안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왜 안 할까? 이게 그걸 하려면 모든 학문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의료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220개 대학 중에 의료 인프라가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로스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우리 원광대학교는 다행스럽게도 모든 그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인구 재앙에 대비한 뭔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더라 이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이미 보물이 갖춰져 있더라 이거죠. 거기에 이제 그 사회과학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 이 분야도 그래도 원광대학교의 보건복지 분야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모든 인프라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 재앙을 극복하는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자. 역시 그것도 2년 전부터 산단을 중심으로 노년학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가다듬어 가지고 국가의 정책 프로젝트화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원광대학교가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한 치밀한 과학적인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삼각파도 극복법이 다 나왔네요. 문제는 이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제가 어제 8개 학과 입학식에 가서
학생들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종합적 결론은 내년부터는 전체 입학식 하지 말고 학과 입학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입학식에서 우리가 총장이 학과 교수님들하고 일일이 악수 한번 하겠어요? 말씀이라도 한번 건네겠어요? 어제 학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의례적인 인사 말씀이겠지만 바쁜 총장께서 오셨다고 막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학과의 특성이나 이런 분위기를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 학생들의 어떤 충성도라고 그래야 할까요? 전부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렇게 다 알아볼까 했더니 제가 노래 부르는 영상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만들었던 영상을 다 웬만하면 한 80, 90% 학생들 보고 온 것 같아요. 학부형들까지도 보셨던 것 같아요. 아, 코로나가 뭔가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어떤 고통과 불편과 위기가 없으면 새로운 도전과 창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이 사태는 우리에게 진리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면 어떤 메시지였을까? 너네가 한번 창조해봐라. 도전해봐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한번 결집해봐라 하는, 저는 진리께서 주신 조금은 아픈 선물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1년 우리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과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실지불공을 하고 더 많은 교직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 이 현안이 우리 대학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적 현안이고 인류의 현안이라는 말씀을 전 지역사회와 국가 여러 요로에도 전달해가지고 원광대학을 비롯한 지방대학이, 또 원광대학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학이 새로운 개벽대학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너무 어깨 쳐지지 마시고 함께 달려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가족들도 좀 잘 지키도록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케어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